공수처, 드디어 공수처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시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민주당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라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예정된다. 회의에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이 상정이 됐다. 백혜령 간사가 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공수처 후속 3법으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규칙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요청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통합당의 야당 추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하고 통화해서 후속 3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상정해서 의결할 것이다. 즉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절차를 그냥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죠. 분명히 하겠다. 토론하고 의결하겠다. 야당이 보이콧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두고 봐야죠. 지금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공수처를 7월 15일에 공수처는 시작된 겁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7월 15일에 시작하도록 법안에 6개월 이후인 7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채워집니다. 지금 건물도 있고 사무 인력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관들을 전부 다 공수처장이 임명해야 되거든요. 뽑고. 그럼 공수처장을 뽑는 게 중요한데 여긴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협,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총 7명 중에 정치권에서 4명을 추천하는데요. 2명은 여당에서, 2명은 교섭단체인 야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교섭단체인 야당은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7명의 추천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6명이 동의를 한 사람만 한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행 법은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그 어떤 사람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기를 해두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뽑는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 수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인 7월 15일까지 후보 추천위원회 들어갈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라고 할 수 있지만 사보타지, 즉 태업을 하는 것이죠. 파업이기도 하고 태업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곳인데 기본적인 법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면 전 버텨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뽑는 그 2명, 그 2명이 없이는 그 2명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아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선출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말까지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펼쳐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내다보고 백혜련 의원이 이미 지난 6월 1일에 낸 법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가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옳은 소리, 국회 전문가와 함께 할 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기네요.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16호, 엄청 빨리 한 거죠. 2020년 6월 1일
국회가 열리자마자 낸 법안입니다. 발의자는 백혜련 의원이고요. 여기에 신동근, 조승래, 김병옥, 박광원, 권칠승, 박정, 안호영, 김민기, 박완조, 김영주, 김철민, 박홍근 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제안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를 법안이 제정이 돼서 7월 15일에 시행됐죠. 되는 거였죠. 동법에서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회 규칙인 겁니다. 국회의장은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교섭단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추천을 서명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즉 국회의장이 7월 15일, 이미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이 규칙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국회의장이 통과된 규칙안에 따라서 7월 15일에 공수처를 만들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천을 안 하셨네요. 그럼 8월 15일까지 2주의 말미를 드릴 테니 각 정당은 교섭단체는 2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공지를 냅니다. 그리고 8월 15일까지 기다리죠. 8월 15일까지 미래통합당이 내지 않으면 추천을 안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 2명에 대한 추천은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규칙이 통과되고 나면 미래통합당에게는 2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주어집니다. 국회의장이 다시 지정한 기간까지 추천을 2사람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 보이콧하고 4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뽑을 수 있도록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검사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으로부터 너무나도 오래전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조직인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어쩌면 그때 돼서는 필요성이 줄어드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검사들의 통장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고 한동훈 검사 사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폰 제출하고도 비밀번호 주지 않고 배째면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의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조직 체계상 어디와도 선이 닿아 있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래통합당이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그 7명이 모여 앉아서 누가 보기에도 불편부당한 공수처장을 뽑는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을 제정했던 김영란 대법관 이런 분들이 공수처장에 앉으시면 얼마나 공평무사하게 공수처를 운영하시겠습니까? 지금 권력에 기대어서 검찰 권력에 기대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던 검사들과 그리고 사법 독립이라는 틈 뒤에 숨어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판사들을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칼잡이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미래통합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혜련 의원이 무려 지난 6월 1일 의안번호 16번, 16번째로 냈던 이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해서 국회의장이
추천을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교섭단체 기한을 정해서 위원회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미래통합당이 들어와서 미래통합당이 보기에도 흡족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꼭 추천하셔서 정말 공평무사하게 권력기관의 칼을 들이자는, 이 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수많은 장관들을 향할 것이고 국무위원들을 향할 것이고 대통령 본인을 향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시하고 수사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자기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검사들이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서 서로 감싸주던 그 범죄 현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공수처가 가지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업데이트는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월 29일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저는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옳은 소리 채널 운영자,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 김성희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4,600분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4,700분. 너무 많아서 겁나네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